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곧 만기를 앞둔 한중 통화 스와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드 갈등 여파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이 잇따라 쏟아졌지만 서울 청약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꾸준히 높은 데다 초기 분양률도 완판에 가까운 수치를 이어가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9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투자로 기술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밸류 체인을 구축한 것이 반도체 호황의 배경이라는 분석입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상승세를 타던 방위 산업주들이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완화된 데다 LIG 넥스원의 무전기 사업 중단과 하나테크인의 세무조사 등 업종 내 각종 악재가 겹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29포인트 하락한 2360.18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6포인트 하락한 659.09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도, 기관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하루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테마가 이 수소차 관련된 친환경 테마 쪽으로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오늘 장의 정리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9월에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대표님을 주중뿐만이 아니라 주말 일요일 저녁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일요일 저녁 9시 샘플러스 통해서 무료 방송도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외부에서도 유튜브로 어느 곳에서든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주식투자의 교과서 평택촌놈 정현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정말 일주일의 중반인 수요일인데요. 양시장 모두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었거든요. 이전에 짚어주셨던 시황과 같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지금 종목 장세가 이제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고요. 투자자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그러면, 일단 결과를 떠나서 다소 과도하게 단기 급등한 종목은 절대로 따라잡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수익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장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운이 없으면은 최고점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점 매수했던 종목이 번져올 때까지 짧게는 1, 2개월,
길게는 6개월, 1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많으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달라 설명드리겠고요. 다음 주 중에 하루 정도 또 적정 주가를 전면적으로 오픈하니까 그때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장에 공략 업종과 테마 짚어주셨을 때도 낙폭 과대주를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단기 급등하는 종목을 지향하시고 낙폭 과대주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도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까지 꼼꼼하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양시장에 대해서 대표님은 오늘 하루 동안에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는 혼조세 구간, 코스닥은 반등 지속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수급이 동일합니다.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코스닥은 오늘은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가 혼조세 구간인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이 반등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풀어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장 한마디 요약한 거는요, 일봉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등락은 아니고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피는 혼조세 구간이에요. 여기서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어쨌든 오늘 하락은 했지만 반등이 지속되고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 그림이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하순 고점 찍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어떤 상태냐? 8월 11일 저점이었던 2310선을 안 깼어요. 그렇다고 해서 8월 하순의 고점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61선을 회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하고 겹쳐서 이제 잘 안 보이는데요, 61선 라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혼조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죠. 이 파란색 61선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 등락만 보면은 뭐 둘 다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혼조세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반등 어떤 구간이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좋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도 올해 특히 코스닥 투자했던 분들은 상당히 뭐랄까 좀 허탈할 거예요. 코스피 지수의 간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반기 어떻게 됐습니까? 여름까지도 전기전자하고 금융주 일부 대형주들 위주로 올라가서 이제 지수만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급한 마음에 따라잡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추격하지 말아달라. 왜? 지금 평택촌농 비둘특허 적정 주가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뭐 차트상으로 바닥 종목은 수두룩하고요, 저평가된 종목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절대로 추격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 또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작전주 정보 매매의 부작용, 그리고 이제 그 다단계 금융 사기와 작전주 정보 매매의 공통점 차이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앞으로 평생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작전주 정보 매매 부작용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한 번은 겪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주식 투자한 지 뭐 한 1, 2개월 만에 겪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서로 나름대로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전주 정보를 반드시 한 번 이상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뭐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부작용인지 이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분석보다 이제 정보만 관심을 갖게 돼요. 분석을 더 이상 안 해요. 당연하죠. 정보 잘 얻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안 하고 맨날 정보만 찾아다녀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연락하고 어떤 거 좋은 거 없나 이렇게 변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투자 실패는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망가져요.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나이도 적당히 먹은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도 가끔 속아요. 순간적으로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특별한 게 한 거 없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시그널 정보를 계속 준다? 말이 안 되죠. 그거를 순간적으로 믿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투자 실력은 항상 초보자가 돼요. 그래서 작전주 정보 매매에 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분석 안 하고 정보만 맨날 찾아다녀요. 두 번째, 투자 실패는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은 망가져요.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세 번째, 당연히 노력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초보자예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만 착각한다고요. 어떻게 착각한다고요? 초보자가 아니라고 착각해요. 사실은 초보자가 거의 절대 졌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약 90%는 초보자예요. 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그래서 이걸 꼭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난 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다단계 금융사기와 작전주 정보매매 공통점과 차이점 이걸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먼저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엔 수익을 얻어요. 왜 수익을 얻냐? 여러분들 그 다단계 금융사기 아시죠? 뭐 6개월에 100% 이자를 준다. 1년에 200% 준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통장상으로만 찍혀 나오지만은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어때요? 정말로 통장이 찍혀 나와요. 이대로 가면 정말 6개월에 100%? 또 어떻게 됩니까? 1년에 200% 나올 것 같아요. 작전주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작전주 정보를 일부러 흘려요. 그러면서 길을 들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상승까지는 적당히 맞춰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수익을 얻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대로 하니까 좋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입하면은 떼돈 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면서 이제 금융 다단계 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넣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전재산 다 투입하고요. 아는 사람 다 끌어들입니다. 작전주 정보도 똑같아요. 처음에 1차로 정보 올렸을 때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2차로 올렸을 때는 뭐 어떻습니까? 그때는 한 4, 5천 들어갔다가 3차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부터 한 25,000원 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보통 한 35,000원, 40,000원 고점 찍기 전에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만 원 간다고 소문을 딱 퍼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차, 2차에서 맞았기 때문에 그걸 100% 믿어요. 그래서 전재산 투입하고요. 아는 사람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투자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다 보면 작전주 정보매매를 접하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끊어버리세요. 결국은 망가져요.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노력하는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차이점이 뭐냐? 딱 하나예요. 금융 다단계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자기 소유지만 그 돈을 갖고 있는 거는 그 사기꾼들이죠. 타인 점유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작전주 같은 경우는 어떠냐? 투자금을 자기가 소유하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 뭐냐? 그 계좌의 돈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 돈, 그러니까 나의 그 투자금에 대해서는 나의 소유가 맞지만 그 투자금이 금융 다단계는 남의 손에 넘어가고 작전주 정보 매매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는 거,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주식 투자 멋대로 혼자서 하다가 2, 3년 만에 엄청나게 손실을 본 분들은 특히 올해 같은 장세에서 굉장히 허탈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쪽에 쏠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0, 30대 이제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작전주 정보 매매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딱 해버리세요. 왜? 결과적으로 이거는 패배하게 돼 있고요. 결국은 이용당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좀 마음이 급한 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조언의 말씀 드렸고요. 앞서서 오늘장 한마디에 대한 내용은 오늘장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짚어주신 거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의 정리도 더욱더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죠. 양시장 모두 막판에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대표님, 양시장 모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다시 하락으로 마감했거든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삼성전자 막판 밀림 현상 때문에 이제 하락 마감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는 아마도 지속될 것이다. 그 얘기를 언제 했죠? 8월 초에 했어요.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까지도 저는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수급 예측하는 건 기본입니다. 수급을 예측하지 않고 어떻게 지수를 예측합니까? 상식적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좀 아쉬운 마감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하락하니까 덩달아 밀린 것도 있고요. 좀 경제 심리 때문에 하락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왼쪽은 코스피예요. 왼쪽은 코스피, 가운데 있는 거는 선물, 오른쪽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막판에 밀림 현상이 심했잖아요. 마이너스로 끝난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251만 원대에서 248만 원대까지 밀렸으니까 많이 밀렸죠.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선물이 밀렸고 그리고 코스피까지 덩달아서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그 시장의 포인트는 뭐냐? 오늘의 이 결과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내일도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오늘 이 막판 밀림 현상은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강하게 반등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오늘 이 오후장 막판의 밀림 현상은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수를 볼 때 지금 흐름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정상이라 그러면 정상에 맞는 여러 가지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게 맞고요. 비정상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비정상의 원인만 찾아내면 돼요. 왜? 비정상일 때 분석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초보자분들께 그거 얘기할게요. 이건 10년 돼도 몰라요.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오늘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먼저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정상이면은 거기에 맞게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대입해 보는 거고요. 비정상이다. 그러면 비정상의 원인을 찾아서 그 비정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왜? 시장 자체가 비정상인데 분석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좀 아쉽지만 이렇게 끝났고요. 내일 이제 상황을 보면 오늘 이런 현상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차라리 내일 더 빠지면 이게 정상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일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그럼 오늘 이게 이상했던 거죠. 그럼 그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건 내일 다시 제가 분석했다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좀 아쉬운 흐름, 꼼꼼히 속내를 분석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전망도 함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오늘장 정리를 하시면서 대표님이 내일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또 오늘장 다시 분석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내일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내일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이제 혼조세가 아마 장 초반에 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 중반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하락 또는 상승 시도 무슨 얘기냐? 밀려도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분명히 상승 시도가 한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큰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승을 시도하는 거 한 번도 없이 그냥 흘러내리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하면 아마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자 전략에 제가 실시간으로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내일은 목요일장인데요.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 짚어주셨고요. 또 실시간으로 저희 서울경제TV의 투자 전략 안에서 실시간 시황도 올려주시니까요. 그 부분도 꼭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이슈 분석과 주요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LG전자가 올라왔습니다. 신형 스마트폰 V30 출시 기대감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슈네요. 다음 이슈는 OCI가 올라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설비 정상화 소식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잠시 후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LG전자 하면은 또 대표님과 함께 했던 종목인 것으로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자, V30 출시 기대감에 다시 한번 오늘 올라갑니다. 87,4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종목은 상당히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도 같아요. 자, 대표님, LG전자 다시 한번 올라오네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의 경우에 매도해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최근에 수급이 좋은 편인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매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시청자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극적으로 추천했었어요. 7월 27일 날 66,500원 매수 사인 냈죠. 그리고 7월 28일 날 그 다음날 매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에 걸쳐서 매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6일, 9월 5일 이렇게 이틀 동안 제가 이제 매도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이제 여기까지 흘러내렸었는데 중요한 건 오늘 반등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주식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매도했다는 건 아니고요. 사인 냈어요. 그리고 오늘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를 했어요. 왜 매도시켰을까요? 확률이 상승보다 하락 쪽이라는 거죠. 어쨌든 남들이 전부 다 공포에 떨 때 저는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강력하게 매수 사인 냈잖아요. 그리고 던지고 여기서 다시 또 직선물 매도 사인 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선물 단기적인 매도 이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고요. 어쨌든 저는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더 올라가든 말든 저의 결론은 일단은 매도 사인이다. 만약에 내일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늘 이 매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 26일에 직접적으로 함께 했던 LG전자 계속적으로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선물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LG전자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OCI 알아보도록 하죠. 자, OCI 오늘장의 흐름은요. 10만 1,500원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OCI도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10만 원대를 다시 한번 지지가 됐고 최근 흐름도 좋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일단 고가주예요. 10만 원이 넘잖아요. 그리고 적정주가 25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요. 이건 단기 매매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자는 그냥 여기서 그냥 쭉쭉 올라가든 약간 흔들리든 그냥 홀딩하세요. 근데 미보유자는 지금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이 종목 매수하시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땐 다른 종목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승 추세 종목은 언제 매수하라고요? 최소한 21선 이하.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굉장히 좋은 상태다. 그럼 21선 이하. 지수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61선 위. 정말로 이거는 조정이 좀 확실하게 다시 나온다. 코스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121선 아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계속 홀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OCI는 이전에 관심 종목 시간에도 만나봤던 종목인데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여러 방면에서 또 의견 말씀을 해주셨고 보유자는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동부화재가 첫 번째로 올라왔네요. 네, 동부화재 보험업종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8월 1일 날 최고점인 84,500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데요. 오늘은 69,900원, 7만 원대도 깼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이 동부화재인데요. 지금 흐름에서 계속 내려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보유자는 일단 관망하세요. 지금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쭉 관망하다가 여기서 확실하게 더 빠지면 그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망 후에 매수 대기하자 설명드렸고요.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그룹주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량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부그룹의 위상이 어땠는지 모르시죠? 17년 전, 약 18년 전만 하더라도요. 동부그룹이 한때 자산 규모로 탑10까지 갔었어요. 10위까지 갔던 그룹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겁니다. 10위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그 규모가 좋았었는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거 진출하면서 이제 좀 안 좋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부그룹주 중에서는 동부화재 하나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팁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어쨌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여기서 확실하게 더 밀리면 그때 매수하자. 그걸 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더욱더 가격이 밀렸을 때 매수 관점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한 가격대에서 많이 떨어졌다, 저점 매수해야 되겠다,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성창 오토텍이 올라왔습니다. 네, 성창 오토텍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출시할 현대차 차세대 수소 연료 전기차에 전량 수주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8,8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 전에도 일단 올라오는 추세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참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그 재료 덕분에 상한가 갔는데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테마에 걸려 있어요. 또 이 종목이 또 미세먼지 테마주도 해당이 됩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행복하냐?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운송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완성차 업체들, 대형주들도 그렇고 부품업체도 그렇고 솔직히 안 좋잖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업종 분류로 본다면 코스닥 운송장비 부품이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해주세요. 아직도 적정 주가 대비는 한참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한가 기록하고 급등한 종목들은 보유자 매도하라 그러잖아요. 매도하고 재매수하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보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유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미보유자는 추격은 반대한다. 왜 그러냐면 보유자에 어차피 여기서 어떤 경우든 평가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해도 문제가 없는데 미보유자는 예를 들어서 내일 또 갭상승했다가 추격 매수하고 나서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그럼 탄력이 좋은 종목은 예를 들어서 고점 매수해도 언젠가는 다시 본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가 뭐냐? 그게 한 달이고 세 달이고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본전은 오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상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창 오토텍 정말 많은 테마에 걸려 있는 만큼 대표님이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보유자는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이고요. 지금의 상승세를 보고 추격은 반대한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보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코스닥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올라왔고요. 테마도 확인합니다. 내일의 테마는 단기로는 전기차고요. 중기는 미세먼지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선 추격 반대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시 코스닥에서 소프트웨어 업종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코스닥의 주요한 업종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세 가지였어요. 인터넷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털 위주였었고요. 디지털 콘텐츠는 보통 게임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각종 소프트웨어인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이제 사라졌죠. 왜냐하면 NHN 다음이 다 넘어갔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설명이 네이버와 카카오로 바뀌었지만, 그럼 지금 뭘까요? 코스닥은 제약,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는 전기차, 중기는 미세먼지인데요. 아마도 중기 미세먼지 이 사인은 제가 웬만하면 안 바꿀 겁니다. 거의 고정될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단기는 전기차가 지금 드디어 한번 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오늘 실전에서 전기차 관련주 몇 사인을 냈습니다. 종목명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는 어떠냐? 오늘 급등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추격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하다가 어쨌든 뭐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큰 손실 입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보통 나중에 갈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을 따라잡아요. 그래서 제발 하루만 더 가라. 5%, 10%, 욕심내면 15% 먹겠다. 그 생각으로 추격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소차는 약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다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참 웃기죠. 현재 운송 장비가 안 좋잖아요. 특히 자동차 쪽이 안 좋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쪽은 또 의외로 또 좋아요. 어쨌든 테마주 입장에서는 그쪽 베팅하시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같이 집중을 받았던 수소차에 대해서는 추격 반대한다라는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대표님이 꼼꼼하게 도와드리는 코너인데요. 이 번호 기억하셨다가 방송 전후로도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536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하루에 두 번씩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게임비를 67,000원에 비중 20%인데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게임기에 지금 게임주를 가지고 계신데 오늘 59,300원에 마감이 됐네요. 대표님, 저희 방송, 재방송까지 챙겨보시는 애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씩 보신다고 하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한 번은 기본으로 보세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방송은 정말 좋은 팁을 줬다 싶은 거는 계속해서 메모해 주셨다 또 보세요. 왜냐하면 다시 보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방송하다 보면 항상 수준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오버해서 정말 좋은 팁을 드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메모하셨다가 정말로 좋은 팁 드렸을 때는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해달라. 이 결론을 먼저 내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매수 가격이 여기에요. 일단 누가 보더라도 고점 매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 홀딩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 매수했던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날 장대 음봉 기록했던 날이에요. 무슨 얘기냐? 장대 음봉을 기록한 날은 손절가가 10%도 커요. 5%에서 끊어지는 게 정석입니다. 왜? 나름대로 장대 음봉 나왔다는 건 뭡니까? 끝났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탄력 있는 종목은 장대 음봉 나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악재도 없으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확률상 끝난 종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목 하실 때는 손절가를 짧게 보자 설명드리겠고요.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5% 손절하고 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잡았으면 어때요?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본전 또는 15%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부터는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매수가가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는데요. 본전 또는 손절 15%에 대해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360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넥스턴을 19,500원에 비중 35% 매수하고 나서 계속 하락 중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가격대 볼게요. 오늘 15,150원입니다. 19,000원대에서 지금 떨어진 거니까 손절 여부 여쭤보시는데요. 대표님, 지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손절까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500원에 잡으셔서 12,500원 깨질 때까지 홀딩하셨어요. 그러니까 7,000원 밀릴 때까지 홀딩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릴 잡아도 몇 프로입니까? 35% 이상 평가 순위인 걸 계속 홀딩하셨는데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 종목은요. 일단 본전 매도 후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중기 보유하세요. 왜? 오긴 올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됐다고 무조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뭐냐? 무작정 홀딩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기다리면 본전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하도 고점 매수하시고 마이너스 30% 40% 보유자들이 많아서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안 던질 거 뻔히 아니까 그냥 기다리라는 거죠. 다만 그거는 염두에 두세요. 언제 본전 올지 저도 몰라요. 그거 맞추라 그러면 저더러 전쟁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기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본전 와봤자 절대로 본전이 아니라는 거죠. 기회 날리고 시간 뺏기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절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넥스턴이죠. 넥스턴에 대한 부분 했는데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또는 중기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저희 쪽에 다시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526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항상 감사합니다. 힘쓰를 매수가 31,850원에 비중 10%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힘스에 대한 부분 오늘 24,3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3만원대이다 보니까 지금 눌렸을 때 추가 매수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힘스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네, 찬성합니다. 추가 후에 본전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평균가 대비 20%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적정 주가를 미리 확인했다면 이 가격에서 매수를 안 하거나 했더라도 아마 단타했을 겁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31,850원 그러니까 거의 32,000원 육박하죠. 여기에요. 이게 신규주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냐? 15,6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평택전용 기술주가 적정 주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종목은 일단 고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런데 또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최근에 이제 반등이 시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 그럼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일 한 2, 3% 정도 떨어지면 한번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반대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비중이 10%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비중이 50%다. 그럼 추가란 말 못하죠. 그리고 꼭 그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먼저 보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적정 주가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확률이 높아지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이 10%셔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더해 주셨습니다. 추가 후에 본전 매도 또는 20% 손절 가격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 8181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삼양식품을 매수가 44,100원에 비중 30%인데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삼양식품은요, 오늘 55,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4만원대에서 지금 5만원대니까 수익 구간에 계신데 목표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은 현재 평가 이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손해에서 안타까운 분들이 지금 상담을 기다리니까 길게 답변 안 하겠습니다. 플러스 20% 또는 플러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수익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여쭤보셔서 수익 20% 또는 40% 이 두 목표가 중에서 빨리 오는 가격대에서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8336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코라홀딩스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 8,500원에 비중 80%입니다. 기다리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코라홀딩스 오늘 5,580원까지 계속 쭉 빠지고 있네요. 대표님, 코라홀딩스 손실폭이 참 크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기다리면 돼요. 다만 그 시간이 상당히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가 필요하다 설명드리겠고요. 적정 주가는 14,5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정 주가 대비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이 종목 기업량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만 트렌드상으로 이게 인기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모멘텀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어떤 두 종목이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A 종목, B 종목. 둘 다 적정 주가가 똑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둘 중에 하나 더 많이 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유가 있어요. 매수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매수가 왜 더 강할까요? 보통 모멘텀이 있는 경우가 더 강합니다. 그 모멘텀이 강렬한 게 뭐예요? 바로 테마주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 일단 기본은 안 돼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8,500원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을 본다 그러면 작년이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매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이분은 뭐가 아쉬웠을까요? 매수가 집착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개인 투자자가 망가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매수가 집착, 주식 비중 100% 집착, 특정 종목 집착. 어떻게 보면 이분은 거의 한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모 구간에서 일단 본전이 안 되려도 던졌더라면 이 고통을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매수하고 난 다음에 10%가 빠지잖아요. 10%가. 그러면 이건 실패한 매매입니다. 그러면 본전 근처만 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8,500원에 매수했으니까 대략 얼마죠? 한 7,600원 정도? 이 정도만 빠져도 어떻습니까? 10% 평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다 평가 손이란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이때 던졌어야 돼요. 그리고 관마하던가 다른 종목을 잡던가.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매수하면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해를 넘겨서 좀 시간이 좀 필요했겠지만 그래서 이 습관을 들여주세요. 내가 매수했어요. 근데 10% 밀렸어요. 그럼 일단 그 매수는 실패한 거예요. 그럼 번처럼 일단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각종 교육 참여하라 그러냐면 ABC가 안 돼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상처로 생각해 보세요. 일단 매수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잘된 매수든 못된 매수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10%가 밀렸다. 그럼 무조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한 매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등 나왔을 때 겸허한 마음으로 욕심내지 말고 일단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해요.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이 다시 밀린다. 그럼 다시 잡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 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종목에 80% 들어갔으니까 좀 무리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본전 가격 근처에 왔는데 안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집착한 거예요. 거기다 또 특정 종목에 대한 집착까지 있어요. 이거를 버려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신 기다리면 본전은 옵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라홀딩스 손실폭도 크시고 비중이 크셔서 대표님이 여러 조언의 말씀해 주셨는데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0100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매수가 29만 5천 원이죠.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25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화장품주 오랜만에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매수 가격이 그렇게 잘못된 건 없어요. 정상적이라고 봐요. 다만 전략을 짜드린다면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매수하신 이후로 좀 더 밀렸잖아요. 그럼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더 빠지면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다가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전 또는 20% 매도고요. 여기서 좀 밀렸을 때 단기 매매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 빠르게 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5689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평촌님, 만도 매수가 23만 8천 원에 비중 35%인데 자꾸 떨어져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셨는데요. 자, 만도 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의 흐름은 23만 원 보합권에서 딱 떨어진 가격대로 끝났네요. 대표님, 소폭의 손실 구간이신데요. 만도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네, 조금만 올라오면 본전 되니까 일단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본전 매도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관련주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 10% 지키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손절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두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가 거의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자, 본전 또는 10% 손절가 지켜주시고 다른 자동차 부품주 잘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만나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322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팬입니다. 민엔지 매수가 19,800원에 비중 70% 보유 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민엔지는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동시에 여쭤보셨더라고요. 오늘장의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엔지 오늘은요, 22,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대표님, 민엔지 일단 비중도 좀 크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 잘하셨고요. 일단 수익을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0% 좀 많아요. 그래서 비중을 절반 정도만 축소하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플러스 10%나 플러스 30% 구간에서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은 지금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매수가 대비 기준해서 플러스 10%까지 밀리던가 플러스 30%까지 올라가던가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 매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민엔지는 비중이 큰 것이 가장 좀 취약한데요. 일단 비중을 절반으로 덜어내신 후에 나머지 비중으로 매수가 대비해서 목표가 10% 또는 30%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방송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부터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평택존너 정우영 대표님의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전략과 함께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이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9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